오늘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워크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스마트 워크의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이런 스마트 워크 시대에 개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 수 있을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은 좀 제가 일하는 곳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여기는 제가 일한 책상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니 무슨 대표가 책상에 책 한 권도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읽는 책의 구할은 다 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북으로 읽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동하면서 읽기 때문에 책은 없고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또 미팅이나 메신저를 통한 업무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의 책상에는 컴퓨터하고 핸드폰 이렇게 두 가지만 보통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이 책상 하나만 제 공간인 건 아니고요. 사실 문을 열고 나가면 이렇게 큰 또 다른 업무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 외부 분들이 오시면 함께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제 스스로도 중간에 몇 번씩 나가서 이 넓은 공간에서 일을 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 명이 참여해야 되는 좀 프라이버트한 그런 미팅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미팅룸을 잡아서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좀 집중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기도 합니다. 저는 탁구를 좋아해서 여기 있는 동안 탁구가 많이 늘었어요. 저는 중간에 일을 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걸 조금 많이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조금 한 층만 내려가면 이렇게 마켓이 있어서 금방 점심 식사를 해결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 아주 가끔이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를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날 밤을 새면 다음날 이렇게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요, 제가 가끔 유럽이나 미국으로 출장을 갈 때가 있어요, 길게. 그럴 때도 한국에서와 같은 업무 환경, 업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궁금해지시죠, 점점. 제가 일하는 곳은요, 바로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유 오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공유 오피스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처럼 중간 규모 혹은 대규모의 조직에서 나온 팀들이 함께 공간을 사무실에 그 공간의 이용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공간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적 자원, 네트워크 이런 것들까지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구글 못지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바로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메이저급이 한 5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것들까지 합치면 한 100여 개, 200여 개 정도는 저희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코워킹 스페이스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치를 낸 것에 의하면 현재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3,000개 정도가 있고 여기서 일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100만 명이 넘어요. 왜 이렇게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걸까요? 아니, 또 다른 질문. 왜 코워킹 스페이스가 이 스마트 워크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강연 마지막 부분에 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 워크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관한 총체적인 변화, 특히나 우리의 환경이나 이 애티튜드에 관한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시간이나 장소나 일하는 방법, 즉 일하는 수단이죠. 그 수단의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업무 성과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효율성이 생기면서 잉여 시간과 잉여 가치가 생기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일과 삶의 밸런스,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그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시간이 있어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여가를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같은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일하는 수단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즉 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든, 즉 어떤 시간에 일을 하든 어떻게 일을 하든 자율성을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조금 더 개념적인 얘기라서 약간 어려움이 있으시긴 할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스마트 워크는 그럼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3가지 이유, 즉 세상이 복잡해졌고 그래서 창의성이 중요해졌고 그리고 Y 세대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모든 3가지 현상이 사실은요, 인터넷 때문에 그래요.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아주 빠르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빠른 속도로 공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정보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결국 하나의 일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는 내가 책을 그냥 쓴다면 혹은 책을 낸다면 글을 잘 써서 출판사를 잘 찾아서 좋은 서점에 내기만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홍보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고객들과 소통하는 온라인에서의 소통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할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북으로도 내야 되고요. 이렇게 사회의 복잡도가 아주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쉬운 표는 아니라서 다 이해를 하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정보가 아주 많아지면서 이 한 개인 그리고 한 조직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보를 내가 혼자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건 조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즉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사회 안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창의성이에요. 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방향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여러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 하나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저희는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건 바로 그 창의력인데 이 창의력을 위해서는 하나의 관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팁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무실,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제도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스마트워크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하기 위해서 꼭 가야 하는 곳이 예전에 사무실이었다면 지금의 사무실은 그게 아니라 일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가는 여러 대형 공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희는 스마트 오피스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면 여기 보여지는 이런 슈퍼히어로들, 영웅들처럼 뭔가 하나의 슈퍼파워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이런 걸 리더십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스마트워크 시대의 리더십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가지고 있던 슈퍼파워가 뭐예요? 바로 정보거든요. 정보가 빠르게 변화하지 않고 또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옛날에는 이 리더가 정보를 자신의 파워로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온라인을 통해서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정보들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정보가 더 이상 이 개인 한 사람의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슈퍼파워 능력을 가진 리더보다는 각각의 재능을 가진 탤런트를 가진 팀원들을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일하게 해줄 수 있는 리더, 저희는 퍼실리테이터형 리더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관계를 촉진해주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리더들이 지금 이 스마트워크 시대에 필요한 리더입니다. 사무실의 변화, 리더의 변화를 봤고요. 세 번째는 바로 소통의 변화인데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그때는 1대1로 만나서 바로 그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고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일을 할 때 보면 세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전화를 많이 선호하세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워크 시대가 되면서 이 소통의 변화가 생겼어요. 즉 동시적으로 1대1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메신저는 사실은 시간차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메일도 그렇고. 그렇게 비동시적으로, 그리고 1대1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상의 툴들을 이용해서 오픈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렇게 비동시성으로 그리고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 대화들을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 대화한 내용들이나 커뮤니케이션한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둘이 대화를 했지만 이 대화를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 정보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평가도 변하고 있어요. 사회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한 개인이 결과를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평가해 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는 결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일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 코칭을 해서 결국 최적의 결과를, 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리드하는 것, 그것이 지금 더 오히려 결과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가보다는 피드백이나 코칭과 같은 방법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죠. 채용 방식도 사실 바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정보가 고정돼 있고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 뭘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매뉴얼을 만드는 게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거에 적합한 사람들을 채용하면 됐죠. 사실 지금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재미있게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정해진 일이라는 게,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는 일이라는 건 더더구나 없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해야 할 일을 매뉴얼로 만들 수 있다면요, 사실 그건 사람인 우리들보다 기계들이 훨씬 더 잘하고요, 더구나 비용도 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혹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일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정되어 있고 매뉴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은 곧 기계들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인재들이 더 필요로 하냐면 조직에서는 그저 똑똑한 준 매뉴얼들을 잘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것들은 기계에게 맡기고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제가 맥도날드의 사진인데요. 이미 맥도날드에서도 주문을 받는 것과 음료를 만들거나 제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기계화가 돼 있었어요. 교육에서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교육 자체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다 커리큘럼을 짜서 그걸 1년 단위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별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내서 스스로 배우게 하고 그걸 지원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는 어떤 교육의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는 이 교육마저도, 그런 교육마저도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교육은 알아서 해라, 당신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우리는 그 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동료,
그다음에 더 도전적인 업무들을 주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실제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좀 더 한원을 하면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뭐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라고 하는 일은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까 조직이 변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그거에 대한 답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 관리예요. 근데 보통 책에서 보시는 시간 관리와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실제로 일을 하는, 즉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고, 그 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우리가 소위 매니저나 뭐 디렉터라고 부르는 그런 직급들이 있죠. 근데 이 두 포지션이 각각 사용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실무자들은요, 일을 해야 돼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나눠서 일을 하게 되면 효율이 없어져요. 반대로요, 관리자는 조금 달라요. 관리자들이 하는 일은요, 가장 중요한 일도 미팅이고 가장 자주 하는 것도 미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팅 3-4시간씩 하지 않잖아요. 짧게는 뭐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그런 미팅들이 대부분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2개의 시간들을 보시면 이게 실무자가 실제로 일하는 어떤 시간, 2번째가 관리자가 주로 일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실무자들은요, 이 뭉텅이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 중간에 만약에 미팅에 대한 제의가 들어오거나 혹은 부득이하게 어떤 일이 들어가야 할 때는 가능하면 그 시간을 방해받지 마시고 계속 연이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효율이 중간에 올라갔다가 한번 끊어지면 바로 내려가거든요. 그걸 다시 올리는데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시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하기는 했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관리자들은요, 뭉텅이 시간보다는 이 작은 미팅의 시간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마다 짧은 미팅들을 하루에 몰아서 자자자자자 하는 스타일이 좀 더 효율적인 분들이 있고요. 하나의 미팅을 하고 좀 쉬고 그 다음 미팅을 하고 좀 쉬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스케줄링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뭐가 맞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에 맞게 좀 의도적으로 스케줄링을 하실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리자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무자잖아요. 그 실무자들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갑자기 내 스케줄상 유리하다고 내일 있을 미팅을 오늘 오후로 확 옮겨버리면 오늘 오후에 길게 크게 뭔가 성과내는 일을 하려고 했던 실무자가 일에 방해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팀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좀 더 조직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시간을 아끼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앞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2가지 얘기 생각나시죠? 그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게요. 코워킹 스페이스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그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니즈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희는 예전에는 그냥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고정된 공간, 저희만 있는 공간.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니까. 그렇게 좋은 인재들을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요구하는 게 달라요.
저 매일매일 출근하기 싫어요라고 말을 해요. 저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막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는 함께 일해야만 하는 운명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환경들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있는 이 두 선수들은 중국인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국인이었는데 유럽에 살게 된 게 아니라 중국에서 탁구를 배우고 중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선수들이 유럽의 탁구팀에 유럽에 의해서 그 나라들에 의해서 사실은 귀화를 하게 된 겁니다. 이 현상이 왜 재밌었냐면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결과 위주의 성과 위주의 그것이 중요한 사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즉 이 경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직들은 더 좋은 결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도나 환경들을 변화시키고 이전의 것들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들이나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방향도 이것과 일치가 되어야 조직 안에서도 혹 조직 밖에서도 성공을 저는 이루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강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이 스마트 워크라는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안에서보다는 조직 밖에서 더 극명하게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조직 안에 있는 경우라면 이런 상황들이 더 잘 안 보이기가 쉬워요. 근데 막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채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사무실 안에 있으니까 밖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사무실 문이 닫히고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우산이 없는 그 상황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이 조직 안에 있으면 우산 없이 밖에서 비가 오는데도 우산이 없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우리의 업무 환경이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혹은 조직으로서 원하는 방향을 가는데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또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